챕터 1 위험한 신호. 오늘도 손님이 많았어.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소연의 손에 들린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어머, 미안해. 황급히 쪼그려 앉아 조각을 줍던 소연의 손가락에서 핏방울이 떨어졌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다. 사소한 일에도 놀라고 집중이 안 되고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심해, 다칠라. 준호가 다가와 소연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소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강민수. 학원에서 만난 그 남자였다. 아내가 해외 출장 중인 틈을 타서 몇 번 카페에 들렀던 그가 왜 소연의 번호를 알고 있는 거지? 받지 않을 거야? 준호가 물었다. 아니, 스팸 전화 같아. 거짓말이었다. 소연은 전화를 끊었지만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에서 만나고 싶어요. 꼭 와주세요. 소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선을 넘는 일이었다. 분명히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입력하고 있었다. 왜 제 번호를? 답장은 금세 왔다. 학원 명단에서 찾았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못 잊겠어요. 소연아, 얼굴이 왜 그래? 열이라도 나는 거야? 준호가 소연의 이마에 손을 대려는 순간 소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 병원에 가볼까? 아니야, 괜찮아. 너무 큰 소리였다.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소연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고민에 빠졌다. 옆에서 깊이 잠든 준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7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 믿음직하고 안정적인 남자. 그런데 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날까? 강민수의 날카로운 눈매, 묘한 미소, 그리고 마지막에 건넨 명함을 받을 때 스친 그의 손가락 끝에 차가운 감촉까지. 휴대폰이 또 울렸다. 새벽 2시였다. 잠들지 못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못 나오시면 이해할게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소연은 휴대폰을 꽉 쥐고 눈을 감았다. 이미 늦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덫에 걸려들고 있었다. 챕터 2 금지된 만남. 오늘 일찍 들어갈게. 학교에 급한 일이 생겼어. 소연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면서 거짓말을 했다. 준호는 원두를 갈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녁은 어떻게 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드세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소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결혼 7년 만에 처음 하는 거짓말들이었다.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소연은 수십 번 마음을 바꿨다. 그냥 돌아가자. 이건 아니야.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공원을 향하고 있었다. 3시 정각 약속 장소인 벤치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을 본 순간 소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말 와주셨네요. 민수가 일어서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앞에서 소연이 준비해온 모든 거절의 말들이 사라져버렸다. 잠깐만 이따 갈 거예요. 물론이죠. 커피나 한잔 하시겠어요? 민수가 미리 준비해온 텀블러 2개를 꺼내자 소연은 당황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제 번호를? 학원 비상 연락망이에요. 음악 교사셔서 혹시 개인 레슨도 하시나 싶어서 찾아봤죠.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소연은 그것이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다. 부인은 언제 돌아오세요? 내일 저녁 비행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무슨 소리예요? 소연 씨도 느끼셨잖아요. 우리 사이 이 묘한 감정을. 소연은 벌떡 일어섰다. 이 대화는 너무 위험했다. 저 그만 가볼게요. 이런 만남은. 잠깐만요. 민수가 소연의 손목을 잡았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에 소연은 몸을 떨었다. 저희 집에 와보시겠어요? 뭐라고요? 피아노가 있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샀는데 아내는 관심이 없거든요. 한 번만 연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소연은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단순히 음악 이야기만 하자는 거예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이 소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30분만요. 정말 30분만.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민수의 집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깔끔한 오피스텔 안에는 정말로 검은색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다. 와, 정말 좋은 피아노네요. 소연이 건반을 만지는 순간 민수가 뒤에서 말했다. 연주해보세요. 뭐든 좋으니까. 소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피아노를 치는 기분에 잠시 모든 걸 잊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수의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렸다. 언제 이렇게 가까이 왔는지 몰랐다. 소연 씨. 소연이 연주를 멈추고 돌아보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다. 안 돼. 소연이 몸을 뒤로 물리려는 순간 민수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의 입술이 소연의 입술에 닿는 순간 소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7년간 준호 외에는 아무도 모르던 감촉, 죄책감과 배신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짜릿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소연은 있는 힘껏 민수를 밀어냈다. 미쳤어요?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소연 씨, 저 기혼자예요. 그리고 당신도. 소연은 황급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소연 씨, 잠깐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문을 박차고 나온 소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입술에 아직 남아있는 그의 체온 때문에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다. 어떻게 하지? 집에 돌아가서 준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챕터 3 균열의 시작. 일찍 왔네. 준호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며 웃었다. 소연은 현관에 서서 그 익숙한 미소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일이 금방 끝났어.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입술을 깨물며 신발을 벗는 소연의 손이 떨렸다. 저녁 준비할게. 뭐 먹고 싶어? 준호의 자상한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소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앞에 섰다. 입술이 평소보다 빨갛게 부어 보였다. 혹시 준호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를 달랬다. 한 번의 실수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휴대폰이 울리는 순간 그 다짐은 무너졌다.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해요. 민수였다. 소연은 재빨리 문자를 지우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소연 씨의 마음도 같다는 걸 느꼈거든요. 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가 옳았다. 그 순간 소연도 저항하지 않았었다. 아니, 오히려. 소연아, 밥 먹자. 준호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소연은 휴대폰을 숨겼다. 저녁 식탁에서 준호는 평소처럼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카페에 온 단골 손님들, 새로 들어온 원두 이야기, 주말에 함께 갈 영화 계획까지. 그런데 소연아,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좀 빨간 것 같은데. 열이라도 있나? 준호가 손을 뻗어 소연의 이마를 만지려 하자 소연은 반사적으로 피했다. 아니야. 그냥 샤워해서 그래. 준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요즘 소연이 자신의 스킨십을 피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소연아, 혹시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뭔가 불편한 일이라도 있었어. 소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준호의 직감이 생각보다 예리했다.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학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뿐이야.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여행이라도 갈까? 강원도 펜션 어때? 준호의 배려스러운 제안에 소연은 더욱 괴로워졌다.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다. 내일 아내가 돌아와요. 공항에 마중 가기 전에 꼭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요. 소연은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누구야? 또 학교에서? 응. 동료 선생님이야. 준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소연을 안으려 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스킨십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미안, 좀 피곤해. 소연이 몸을 돌리자 준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소연아. 응. 나 사랑해.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소연의 머릿속에는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 2시,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민수에게서 또 문자가 왔었다. 잠들지 못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종일 소연 씨 생각만 했어요. 소연은 문자를 지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읽고 또 읽었다. 내일 오후 2시 카페벤의 강남점에서 기다릴게요. 오지 않으셔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옆에서 깊이 잠든 준호를 보며 소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7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함께 꿈꿔왔던 미래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의 간절한 눈빛, 피아노를 칠 때 느꼈던 자유로움, 그리고 그 짧은 키스의 짜릿함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소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꽉 안고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소연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챕터 4 선택의 순간.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소연이 카페 앞 치마를 묶으며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원두 포장지를 뜯었다. 그래, 괜찮아. 오늘 손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이 시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오전 11시, 단골 손님 김 여사가 들어왔다. 소연 선생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간밤에 1시간도 못 잤다. 계속 민수의 문자를 읽고 지우고 다시 읽기를 반복했었다. 정오가 되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바쁜 시간이 금세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소연아, 커피 한 잔 더. 준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멍하니 서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요. 바로 해드릴게요. 오후 1시. 준호가 창고에 들어간 사이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1시간 후면 약속 시간이에요. 정말 기다릴게요. 소연의 손이 떨렸다. 문자를 지우려 했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오지 않으면 정말 끝인 거 아시죠? 아내가 돌아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마지막 기회. 그 말이 소연의 가슴을 쿵쿵 때렸다. 누구에게서 온 문자야? 언제 돌아왔는지 준호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소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었다. 그냥 광고 문자야.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준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다. 소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오후 1시 30분. 카페에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소연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고 준호는 그런 소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연아. 응.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소리야? 요즘 행동이 이상해. 계속 휴대폰만 보고 나를 피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내가 언제? 어제도 학교에 급한 일 있다고 했는데 같은 학교 선생님인 영미 누나가 어제 아무 일 없었다고 하더라. 소연의 뒷목이 서늘해졌다. 들켰다. 완전히 들켰다. 준호야, 그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소연은 재빨리 카운터 뒤로 피했다. 1시 50분. 10분 남았다. 손님이 나간 후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소연아, 솔직히 말해. 다른 남자라도 있어? 뭐라고? 아니면 왜 이렇게 이상해?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대답을 안 한다는 건 맞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였다. 아니야, 준호야. 정말 아니야. 그럼 왜 이래? 왜 나를 피해? 1시 55분. 소연은 앞치마를 벗었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준호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용서를 빌 것인가, 아니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지금? 왜?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소연이 가방을 들자 준호가 소연의 팔을 붙잡았다. 소연아, 제발. 뭔 일인지 말해줘.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었잖아. 소연은 준호의 간절한 눈을 보며 눈물이 났다. 7년간 자신을 믿고 사랑해준 남편.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미안해, 준호야. 나중에 설명할게. 소연아. 소연은 뛰듯이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 소연은 울면서 중얼거렸다.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카페벤의 강남점까지는 20분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 20분이 소연에게는 평생 같이 느껴졌다. 2시 10분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소연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와주셨네요.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앞에 앉았다. 후회는 안 하시겠죠?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는 순간 소연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같은 시각 카페에서 준호는 소연의 자리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챕터 5 금지된 달콤함.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소연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후회는 안 하시겠죠?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원하고 있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카페벤에는 생각보다 한적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손님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모든 시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차 한잔 하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의도가 담겨 있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저야말로 너무 급하게 굴었나 봐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둘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민수가 테이블 아래로 소연의 손을 찾아 꼭 쥐었다. 소연 씨도 느끼잖아요. 우리 사이의 이 끌림을. 소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맞았다. 분명히 끌림이 있었다. 준호와는 전혀 다른 위험하고 짜릿한 끌림. 부인은 언제 도착하세요? 오늘 밤 9시 비행기예요.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해요. 민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래서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이라니. 아내가 돌아오면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민수의 말에 소연은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이미 불륜 관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 갈게요.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민수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잠깐만요.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뭘 더 들어요? 우리 이미 선을 넘었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왜 후회해요? 어제 키스할 때는 분명히 소연 씨도. 그만해요. 소연이 소리를 지르자 주변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다. 소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죄송해요. 흥분했네요. 민수가 조용히 사과했다. 소연 씨, 저는 진심이에요. 처음 학원에서 봤을 때부터 당신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럼 부인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아내를 배신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아내와는 이미 끝난 사이나 다름없어요. 사고 이후로 서로 마음이 멀어졌거든요. 민수의 변명에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당신 일이고 저는 아직 제 남편을 사랑해요. 정말요? 민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연은 말문이 막혔다. 정말일까? 아직도 준호를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한다면 왜 여기 있어요? 왜 제 키스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건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수의 말이 옳았다. 진짜 준호를 사랑한다면, 진짜 죄책감을 느낀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다. 1시간만요. 1시간만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다. 어디서요? 호텔이요.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쳤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대화만 하자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니까. 민수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소연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제안인지 알고 있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있어요. 30분만. 결국 소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민수는 승리한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다. 다음 30분 동안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의 직업 건축가, 취미 클래식 음악 감상, 그리고 불행한 결혼 생활. 소연도 자신의 음악에 대한 열정, 카페 일의 지루함, 그리고 일상의 권태로움을 털어놓았다. 시간이 벌써. 시계를 본 소연이 놀랐다. 벌써 4시가 넘어 있었다. 저 정말 가야 해요. 남편이 의심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소연 씨. 민수가 소연의 핸드백에 무언가를 슬며시 넣었다. 뭐예요? 제 명함이에요. 뒤에 개인 번호 적어뒀어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언제든 연락하고 싶을 때 하세요. 저는 항상 기다릴 테니까. 소연은 명함을 돌려주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자리를 뜨고 있었다. 소연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가 사라진 후 소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핸드백 속 명함이 뜨거운 것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야. 정말 끝.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벌써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챕터 6 선택의 결말. 카페로 돌아온 소연을 맞이한 것은 준호의 차가운 침묵이었다. 그는 카운터에서 혼자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소연이 들어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준호야, 어디 갔다 왔어? 준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했다. 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산책했어. 산책? 준호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소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3시간 동안 산책을?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다. 벌써 6시가 넘어 있었다. 소연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보다 몇 배 더 무섭게 느껴졌다. 영미 누나가 전화했어. 오늘 학교에 급한 일 없었다고. 어제도 그저께도. 완전히 들켰다.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거. 준호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소연이 받지 않은 민수의 문자들이 떠 있었다. 오늘 만나서 행복했어요. 명함 잘 간직해 주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휴대폰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황급히 나가면서 테이블에 놓고 온 모양이었다. 이게 뭐야, 소연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웠다. 준호야, 이건 7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게 7년이야. 준호가 소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너를 의심한 적 없었어. 너를 믿었어. 준호야. 누구야? 이 강민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학원에서 만난 사람이야. 학원에서 만나서 뭘 했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대답 안 한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지.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정말 바람핀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준호가 허탈하게 웃었다. 7년을 함께 살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면 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고. 너 혼자 된 일이야?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만해. 준호가 돌아서려 했지만 소연이 그의 바지를 붙잡았다. 준호야,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용서? 준호가 돌아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소연아, 용서는 실수에게 하는 거야. 이건 선택이었잖아. 소연은 준호의 말에 더 큰 절망을 느꼈다. 맞았다. 실수가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그 사람과 계속 만날 거야? 준호의 마지막 질문에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이 없다는 게 답이구나. 준호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머리 좀 식히고.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 혼자 남은 소연은 카운터에 엎드려 울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핸드백에서 민수의 명함이 나왔다. 소연은 그것을 보며 또 다른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밤 10시 준호가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결정했어.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이혼해. 소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준호야, 안 돼. 제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너를 믿을 수가 없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줘. 소연아. 준호가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보이지 않았다. 너도 이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소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이혼 서류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혼자 남은 소연은 민수의 명함을 보며 전화를 걸었다. 소연 씨, 정말 연락 주실 줄 몰랐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전화를 끊고 소연은 거울을 보았다.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선택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창밖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소연에게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하루였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를 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